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순위 70% 이하인 분들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 가시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김기초 씨가 서울 아파트를 팔고 서울 인근 중소도시로 전세 이사를 한 경우입니다. 김기초 씨는 요즘 들어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늘어나서 부담이 되기도 하니까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부담이 되는 대출금도 갚고 전세금을 뺀 나머지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예금 이자율도 높아졌으니까 이자 소득도 생기면서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인근 중소도시에 전세를 얻어서 이사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은행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갑자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민센터에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초 씨 재산 현황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시가 10억 원이고 시가 표준액은 6억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억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이자율 연 4% 계산해서 이자가 연 1,200만 원입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니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인근 중소도시로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간 경우 소득과 재산이 더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갑자기 탈락이 되는 이유는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항목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와 아파트를 팔고 중소도시로 전세 이사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 시 소득 인정액입니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이니까 여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대출금 부채 3억 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 가액이 1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재산 가액 1억 6,500만 원에서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연간 소득 인정액이 6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2개월로 나눠주게 되면 월별 소득 인정액이 5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월별 소득 인정액 55만 원은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단독가구 기준액 18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기초 씨는 매월 기초연금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아파트를 팔고 중소도시로 전세 이사 시에 소득과 재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대출금은 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유자금 2억 원을 은행 정기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 수익은 월 5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 팔고 중소도시로 전세 이사한 경우에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재산입니다. 전세 보증금 5억 원에서 95%를 곱해줍니다. 5%가 공제됩니다. 그러면 4억 7,5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일반 재산은 3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입니다. 정기예금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금융재산은 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재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재산 3억 9천만 원 플러스 금융재산 1억 8천만 원 하게 되면 총 재산이 5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재산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7천만 원에서 환산율 4%를 곱해주면 연간 2,280만 원이 재산소득 인정액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2개월로 나눠주게 되면 월 190만 원이 재산소득 인정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섯 번째, 금융소득을 보겠습니다. 이자소득 월 50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해주면 월 46만 원이 금융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최종소득 인정액을 보겠습니다. 재산소득 인정액 190만 플러스 금융소득 46만 원 하면 월 236만 원이 최종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월별 소득 인정액 236만 원은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단독가구 기준액 18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김기초씨는 매월 기초연금 30만 7,500원을 받던 중에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이 갑자기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계산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이 달라지는 이유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소유할 때와 전세 거주할 때 기본공제 적용 기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주택을 소유할 때는 시가가 아닌 전년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약 30% 내지 40%의 기본공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세보증금은 기본공제는 보증금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시보다 전세 거주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두 번째, 일반재산의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대도시인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인 수원, 고양, 창원의 경우는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인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인 도의구는 7,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공제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본 공제액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 기본 공제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2억 원이 소득 인정액 상승의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 소득이 발생한 점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 소득이 0원입니다. 그런데 주택 매도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했을 때 정기예금 이자 소득이 50만 원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 소득이 소득 인정액 상승의 큰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소득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할 때보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더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대도시 거주할 때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더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일반재산 비중보다 금융재산 비중이 더 큰 경우에도 더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 소득과 재산 비중을 설계하실 때 참고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